1904년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이상한 현상이 처음 발견됩니다. 동물원의 밤나무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19세기 말 아시아에서 수입한 밤나무가 곰팡이를 함께 가져왔고 미국 밤나무는 이에 전혀 저항력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만에 무려 40억 그루의 미국 밤나무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40억은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과 맞먹는 숫자이자 미국 동부숲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거대한 나무들이었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밤나무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밤나무의 몰락이 곧 마을의 몰락이었으니까요. 오늘은 한 알의 작은 열매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생존을 지탱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밤나무가 사라지자 마을도 사라졌을까요? 그 비밀은 밤의 놀라운 영양가에 있습니다. 밤 100g에는 약 200칼로리의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견과류와 달리 밤은 지방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이 풍부해요. 사실상 나무에서 자라는 곡물이었던 거죠. 밀가루처럼 빵을 만들 수 있고 쌀처럼 죽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타민 C입니다. 100g당 약 40mg이나 들어있고 이게 굽거나 삶아도 상당량 보존되거든요. 신선한 과일이 귀했던 겨울철, 밤은 소중한 비타민 공급원이었습니다. 유럽 산악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밤나무 한 그루면 한 사람이 1년을 먹고 산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루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밤이 열렸고 그걸 말려서 밤가루로 만들면 정말로 1년치 주식이 되었으니까요. 시간을 거슬러 로마 군단이 유럽을 정복하던 시절, 병사들의 배낭에는 비밀 무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밤이었죠. 가볍고 오래 보관되고 영양가 높은 밤은 완벽한 행군 식량이었어요. 중세시대가 되면 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코르시카의 산악 지역에서 밤은 가난한 이들의 빵나무라 불렸습니다. 밀이 자라지 않는 척박한 산비탈에서도 밤나무는 무럭무럭 자랐거든요. 1940년대 코르시카에서 한 연구자가 노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평생 밀빵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밤가루로 만든 빵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19세기 코르시카의 전통 혼례 잔치에서는 22가지 요리가 모두 밤으로 만들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밤은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마롱 글라세가 탄생한 거예요. 설탕 시럽에 여러 번 졸인 이 설탕 절인 밤은 루이 14세와 귀족들의 진귀한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생존의 식량이었던 밤이 이제는 왕실의 사치품이 된 거죠. 하지만 19세기 말 비극이 시작됩니다. 유럽에서는 밤나무 잉크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1904년 아시아에서 온 곰팡이가 밤나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곰팡이는 연간 80km씩 퍼져나갔고 50년 만에 40억 그루의 미국 밤나무를 죽였습니다. 숫자로는 40억 그루지만 실제 경제적 손실이 얼마였을까요? 1912년 미국 단 3개 주에만 서 있던 밤나무들의 가치가 8,250만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늘날 화폐로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러니 40억 그루 전체로 잃은 경제적 손실은 환산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미국 동부 산악 지역 사람들은 밤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가축에게 밤을 먹였고 밤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밤나무가 사라지자 그들의 삶의 방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산악 지역, 프랑스 세벤 산맥, 코르시카. 밤나무 역병과 경제 변화가 겹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밤의 시대가 끝나자 마을 공동체도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나무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밤나무 숲이 죽어버리자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일부 산악 마을에는 방치된 밤나무 과수원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때 생명을 지탱했던 나무들이 이제는 쇠락한 공동체의 기억으로만 남은 거죠. 한반도에서 밤나무는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도 발견될 만큼 오래된 식물입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자라온 나무인 거죠. 조선시대 밤은 왕실 제사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오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혼례에서 밤의 의미는 각별했어요. 신부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릴 때 시어머니가 밤과 대추를 던지면 신부가 치마폭으로 받는 풍습 아시죠? 밤처럼 많은 자식, 대추처럼 귀한 자식을 낳으라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도 있었어요. 딱딱한 가시로 쌓인 밤송이처럼 처음엔 서먹한 두 사람이 결국 그 껍질을 깨고 서로의 달콤한 진심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거죠. 조선시대 처녀들은 밤으로 점을 치기도 했답니다. 밤 3개를 베개 속에 넣고 자면서 좋은 낭구님, 제 꿈에 나타나소서 하고 빌었대요. 다음날 밤을 깎을 때 껍질이 한 번에 쭉 벗겨지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죠.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달콤한 밤처럼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심을 상징했던 겁니다. 마치 사랑처럼요. 이제 이 귀한 밤을 어떻게 요리해 왔는지 볼까요? 먼저 한국의 대표적인 밤 요리, 꿀간장 밤조림입니다. 재료는 깐밤 300g, 간장 3큰술, 물엿 2큰술, 꿀 1큰술, 물 1컵, 참기름 작은 술 하나, 그리고 통깨 약간입니다. 밤은 껍질을 벗긴 후 물에 30분 정도 담가 떫은 맛을 빼주세요. 냄비에 밤과 물을 넣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삶아 밤이 부드러워지면 간장과 물엿을 넣고 졸여줍니다. 국물이 자작해지면 꿀을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번엔 프랑스 남부 아르데슈 지방의 전통밤 수프입니다. 한때 생존의 식량이었던 밤이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가 된 요리죠. 4인분 기준으로 껍질 벗긴 밤 500g, 닭육수 또는 채소 육수 1리터, 중간 크기 양파 1개, 샐러리 1대, 버터 30g, 헤비크림 100ml, 소금과 후추 약간, 그리고 타임 2에서 3줄기가 필요합니다. 버터에 다진 양파와 샐러리를 볶다가 밤과 육수, 타임을 넣고 밤이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25분에서 30분 정도 삶아주세요. 타임을 건져내고 냄비에 남은 재료를 핸드 블렌더로 곱게 갈아줍니다. 크림을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밤은 극적인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식량에서 왕실의 사치품까지, 마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에서 사랑을 점치는 신비로운 열매까지, 오늘 밤 하나를 깎으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에 얼마나 많은 생존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공동체의 기억이 담겨 있는지를요. 그리고 올가을엔 꼭 밤을 드셔보세요. 가시 속에 감춰진 달콤함, 그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생명과 공동체의 맛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음식의 역사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